안녕하십니까. 상속, 회생, 파산, 소송 업무 주로 하는 박성용 법무사입니다. 아니, 야근을 주로 하는 박성용 법무사입니다. 지금도 커피 한잔 하면서 역시 열심히 야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법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공개했냐면은 이제 다른 책을 봤다고 오해하시니까 제가 봤던 책을 공개했던 건데 그 과정상에서 제가 책 한 권을 극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어떻게 책 추천처럼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써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번 주는 바빠서 영상 못 찍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얄짤없이 또 찍게 됐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 바쁜 법무사로 하여금 영상을 찍게 만듭니다. 자, 제가 이제 추천이 아닌 이제 극찬을 했던 책이 바로 민법교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교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수험 적합성이 있는 책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처음에는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서서 이렇게 답변 드리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현 시점에서 민법교환은 수험 적합성이 없는 책입니다. 왜 없느냐? 한번 제가 두 가지 이유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는 호불호가 갈리는 책입니다. 무슨 소리냐라면은 민법교환은요 기본서라기보다는 요약서에 더 성질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았어요. 저는 그런 요약된 것들이 이제 어떤 군더더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제가 군더더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제 적합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은 민법 교환은 여러분들 지금 구하실 수 없는 책입니다. 절판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한다 하더라도 2013년 판입니다. 판례가 11년치나 없는 책이에요.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런 책이 어떻게 수험 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제가 공부하던 시점에도 이미 판례가 3년치가 없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자란 양을 채우고자 민법의 맥을 선택했던 거고, 민법의 맥을 선택했던 거는 이제 가독성이 좋아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가독성이고요. 그걸 보고도 뭔가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서, 그렇다고 해서 민법의 맥이 부족한 책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다 보고 나니 민법 교환에서 못 보던 거를 민법의 맥에서 봤으니 그러면 여기서 못 보던 것도 다른 책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구해서 봤던 게 바로 사법연수원 책이었던 거예요. 사법연수원에서 다루던 사례집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으로 보면 당연히 민법교환이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제일 공부량이 적죠. 따지고 보면. 그러나 체계를 잡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 저한테 있어서는 첫사랑 같은 책입니다. 당연히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제가 뭐 어떤 법학도나 법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면 민법교환 안 보죠. 민법교환 이전에 그 김형배 교수님의 민법학 강의가 있잖아요. 볼 거면 그거 보죠. 물론 그것도 지금 절판됐지만 그 이후에 제가 학설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샀던 게 바로 지원님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것도 김준호 교수님 책하고 비교하다가요, 지원님 교수님 책이 좀 더 저한테는 좀 낫겠다 싶어서 저걸 샀는데 중요한 거는 저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소송 업무를 하면서 법무사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그것만 가지고도요, 이때까지 소송 잘 헤쳐나왔습니다. 잘 해왔고요. 어떤 난관도 잘 헤쳐나왔고요. 그리고 학설을 볼 일보다는 오히려 저는 논문을 더 많이 봐요. 오히려. 그래서 뭐 식중독 사건이면은 그게 식중독이 과연 발병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막 논문 찾아보고 막 그 균에 대해서 막 알아보고요. 공해 저감 장치, 요소수 장치라 그러죠.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그것도 제가 어떤 원리로 지금 이게 분사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차량 수리비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논문 막 뒤져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있는 근거 제시하고 하니까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던 거죠. 제 기업 비밀인데. 여튼 저 논문 많이 보는 편이지 학설은 오히려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민법 교환은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고마운 책인데 지금 수험 적합성이 있냐 그러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책이다. 다만 최신 판례로 무장해서 개정되어서 나온다면 그건 그때 대해서 정독해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을 가지고 과거의 어떤 향수만 가지고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과연 민법 교환이 지금 예전에 거기에서 그 수준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어떤 구성에서 최신 판례를 무장해서 동일한 책으로 나온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면은 글쎄요. 그것도 뭐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저보고 그 책을 가지고 민법 강의해보라 그러면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한테 너무나 잘 맞는 책이고 제가 그 어떤 책보다도 이해를 많이 한 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럼 현 시점에서 과연 수험 적합한 책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법무사 학원에서 지금 나오는 강사님들 책이 더 수험 적합하지 않을까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본 적 없어서 뭐 추천하고 싶은 것 생각 없고요. 속단할 수도 없지만 그것도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이유 많이 드네.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법무사 시험이라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책이에요. 지원님 교수님, 뭐 김준호 교수님, 김영배 교수님, 그다음에 뭐 민법 교환 이런 책들은 법무사 시험을 위해서 나온 책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보편적인 책인 거예요. 보편적인 책. 누구나 볼 수 있는 어떠한 변호사 시험에도 보고 뭐 그 학교에서 그 가르칠 때도 보고 심지어 뭐 볼 생각 있으면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도 보고 막 민법이 들어가는 모든 어떤 뭐 강의에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목적이 많은 책이죠. 근데 법무사 시험에 있는 법무사 학원에서 나오는 책은 아무래도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세한 건 제가 책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누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제 돈 주고 지금 사보는 거는 굳이 불필요한 지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제가 사실은 이제 민법 교환으로 공부를 처음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연달아서 민법의 맥을 봤던 거고 그 다음 사법연수원을 책을 봤던 거기 때문에 시당초도 법무사 학원에서 나온 책을 제대로 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에 대한 평가는 내리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첫 기득권 때 민사소송법을 63점 맞았어요. 63점 맞나? 일단 그 정도 맞았어요. 그래서 소장 작성하고 합쳐서 80 중후반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70점 만점인 시험에서 63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더 믿어지지 않는 건요. 그 해에 제가 부동산 등기법 꽈락을 맞았습니다. 여튼 그때 나왔던 문제가요. 기대여명이었어요. 기대여명. 그런데 저는 그거 판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그 사례집에 있던 판례였어요. 그래서 판례를 명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를 명확하게 맞췄죠. 그래서 63점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득점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이제 쉬는 시간이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모든 사람들이 격분을 했어요. 불이 타다. 어디서 이게 어떤 판례인지를 모르겠다. 그냥 뭐 기판력에 대한 이론만 쓰고 나왔다 하면서 엄청 격분들 하셨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근처 식당에서 밥 먹는데 법무사 수험생 분들이셨겠죠? 엄청나게 또 욕을 했습니다. 예,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 거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학원가에서는 사법연수원 책 뭐 사례를 잘 안 다루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아마 이제 전면적으로 그 사법연수원 사례들도 다 다루신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요 그 판례를 이제 적시했던 그 기본서는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면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격분을 하신 거죠. 근데 만약 판례가 있었으면 짚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제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이후로는 사법연수원 사례들도 엄청나게 이제 다루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법연수원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분들이 다루시는 판례가
이제 양이 늘어난 만큼 이제 전면적인 모든 판례를 다 다루시니 지금 현직 강사님들이야말로 제일 적합한 책을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건 있겠죠. 제가 강의를 듣지 마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강의 들으시라고 하잖아요. 제가 불신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양을 줄이는 거. 양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걸 줄여가면서 점점 양이 줄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양이 준 만큼 고반복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양이 준다는 건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사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쳐내버린다면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모든 판례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극히 부족하니까 이제 뭐 조율은 하셔야겠죠. 그러나 양을 줄인다는 거는 강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도 적어도 책에 있는 판례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셔서 본인 스스로 양을 줄여야 되는 거지, 강사가 양을 줄였다고 해서 그걸 맹신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강사님께서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더 언급을 하시고 덜 하시고의 문제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강사님이 양을 확 줄여줬으니까 그건 안 봐도 되겠지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줄이세요. 지금까지 박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